네, 아직은 경선장 2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2시부터죠. 약간은 한적하지만 곧 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운명의 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영장이 청구됐으니까 정말 운명의 한 주가 되겠고요. 각 당도 대선 경선을 위한 슈퍼위크. 이번 주 안에 후보가 거의 판가름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정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요. 지금 최종 결정일이 민주당은 4월 3일, 국민의당 4월 4일. 다 지금 이번 주에 좀 몰려있네요. 다음 주 초죠. 네, 그렇죠. 다음 이번 주가 보면 이른바 운명의 슈퍼위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네. 당장 보면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 오늘 광주 경선에서 큰 흐름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세가 판가름 날 수도 있죠. 판가름 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보면은 아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보면 광주, 전남, 제주, 전북 하면서 한 9만 명 정도 왔고 또 이번 주에 보면은 나머지 지역들을 하면서 네. 아마 이번 주 정도에 대부분 대세가 판가름 납니다. 특히 3월 28일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 바른정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아, 제일 먼저 결정이 그렇죠. 되네요. 3월 31일 자유한국당에서 보면은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와 주말 거의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 이른바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결정이 되고 네네. 이미 나머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미 사실상 이번 주에 사실상 결정되고 어떻게 보면 최종 발표만 다음 주 초로 넘어가는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호남이 27일, 오늘이죠. 29가 충청권, 네. 그리고 31일이 영남권. 영남. 자, 세 개를 치르고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예. 이번 주 안에 벌써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래요. 보면 전통적 야당의 심장이라는 광주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를 결정짓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네네. 되시기 전부터 항상 광주의 결정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거기서 결정이 났어요. 나머지 네. 부분은 쭉 와서 마지막에 대부분 수도권에서 합니다만은 광주의 결정이 결국 수도권에 결정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이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여기서 이제 확고해지느냐,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격전이 뭔가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 두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압승을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감이죠. 가장 확실한 승리의 카드. 어떤 경우라도 불안 없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 결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두 후보의 표정이나 말투, 내용이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저는 오늘이 그 결승전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승전이다. 누가 뭐래도 야당, 민주화 세력의 성지 심장은 호남입니다. 네. 호남의 민심이 수도권에 영향 줄 수밖에 없고요. 네네. 저는 이게 오늘 포인트가 세 개로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27만 명 선거인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국민의당이 대흥행을 했어요. 만약에 그 흥행을 9만여 명이 참여했죠. 그 흥행을 초과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 첫째 포인트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후보가 이게 50%를 넘어서 60%까지 어떤 숫자로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결선 투표가 이게 있기 때문에 50% 이상 최하 60% 압승할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저는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로 과연 이게 누가 2등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재명 네. 시장이 아주 이게 선전해서 2등이 된다면 또 의외의 그 변수도 결선 투표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연 이게 누가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관심사항으로 봅니다. 그렇네요. 네, 문재인 전 대표, 자, 이길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감이 좋다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마의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확인시켜서 파죽지세로 문재인으로 가느냐 아니면 2차 결선 투표를 앞두고 2차 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드느냐가 바로 호남권 50%의 그 문재인 대표가 득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표가 5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압도적으로 승리할 경우에는 아마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선거로 갈림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내 밖에 있는 후보들에게도 아마 50% 미만의 득표를 하게 될 경우에 비문 춘추 전국 시대가 열려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와 맞서 싸우기 위한 합종 연행이 치열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55% 60% 이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득표를 하게 된다면 호남 민심은 문재인 대 안철수로 양분되는데 아마도 호남의 유권자의 지형이 20대 40대 세대 진보적인 성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60대 이상의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안철수 후보로 이렇게 양분되는 변곡점이 바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가 시사해주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에서는 3등을 했는데 바로 이 광주 경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1위로 올라왔고,
그 결과 대통령 본선에서 이겼던 것이 바로 광주 아니겠습니까? 광주의 민심, 뭐 전략적 투표를 한다. 또 될 사람을 밀어준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희가 공평하게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가진 유권자들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온화하고 다 그냥 끌어안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도 될 사람이 돼야지. 믿어줘야지. 좀 더 젊다는 거, 좀 더 새로운 맛.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는 것 같아서. 자두선거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장 생활하고 자두선거 이재명의 적폐 청산. 뚜럭뻥 같은 속 시원한 멘트로 가슴을 뚫어줍니다. 네. 네, 후보들을 지지하는 이유가 다 제각각 있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진짜 본선 같은 예선이라는 민주당의 자평 자체가 상당히 진짜 설득이 있게 받아들여지네요. 네네. 뭐 아무튼 각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호남 경선 자체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 하나는 저는 지난 주말에 우리가 목도했던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호남민들의 그 뜨거운 지지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사실 네네. 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당내 경선에서 50%를 득표해서 그 결선 투표 없이 가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오늘 반드시 50% 이상의 압승을 해야 된다. 왜? 네네. 지금 이 호남에서 서서히 분다고 지금 국민당은 자신하고 있는 안풍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호남 민심은 안철수풍이죠. 그렇죠. 안철수풍이 아니고. 안철수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호남민들의 선택은 나다는 걸 갖다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그 절박한 지금 이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지금 뭐 문재인 대표가 50이냐 60이냐 승리는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파란의 포인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1위는 했는데 47에서 33으로 뚝 떨어져서 파란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을 비쳤어요. 지난주 금요일 잠깐 말씀드렸던 저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조사 보면 조금 회복은 다시 했어요. 네. 아, 네. 그때 이제 14%포인트가 빠졌던 이유는 아실 겁니다. 전두환 표창장. 논란. 네. 그다음에 부산 대통령 논란. 이 두 오거돈 위원장이 그렇죠. 말했죠. 두 가지 엉키면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14%포인트가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것에 보면 네. 다시 상당 부분 회복해서 그러니까 리얼미터 정기 발표에 따르면 조금 올랐다. 저거는 네. 3일치고 예. 원래 닷새를 하거든요. 리얼미터. 네네. 닷새치로 보면 2,500명을 갖다가 조사한 대상 보면 다시 올라서 47에서 한 4, 5%포인트 빠진 것으로 네. 전체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아까 우리 차재원 교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모이는 사람들은 그 대의원들만 모여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ARS를 통해서 휴대폰 전화, 모바일, 전화, 예. 모바일로 ARS를 통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27만 명 됩니다만은 국민의당은 어제 그제 양일 동안 했던 것은 그 현장 투표였어요. 네. 근데 9만 3천 명 나왔고 거기에서 양 지역을 합쳐서 보면은 호남과 이제 제주까지 포함해서 64.6%를 받았습니다.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면은 아까 보니까 저 문재인 대표님 웃으면서 아예 감입니다. 네. 라고 하지만 단순히 50을 넘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6자는 그려야 될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 압박감이 존재할 거예요. 아. 이겨도 어떻게 이기고 져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한 매우 흥미진진한 싸움의 결과. 이게 이제 7시 전후라고 하니까 네. 반나절 뒤에 판가름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네, 지금 양 후보 측에서는 그 3명의 후보 측에서는 지금 과연 우리가 몇 프로를 얻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 측 과연 50%가 넘는 네. 지지율 아니면 60%가 넘는 지지율 어느 정도를 기록할 것인지 안희정 측에서는 도대체 얼마의 지지율을 얻을 것인지 네, 저희가 직접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사람들 호남 출신이고 또 호남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만나면 그래도 정권 교체가 제 1번이지 줄 사람 밀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호남민들이 기본적으로는 이 정권 교체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 정책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을 표심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호남 경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세론을 장담하고 있고 60% 이상의
득표를 자신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을 60% 미만으로 묶어내느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안희정 후보 진영은 30에서 35%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민의당 경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당도 호남 경선에서 상당히 많은 그 자발적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데 박지원 대표가 오늘 남의 집 잔치면서 본인들에게 가장 또 관계가 있다고 봤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오늘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지만은 안희정 지사가 1등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안희정과 안철수의 대결은 우리로서는 훨씬 버겁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저 얘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남의 당 얘기인데 제발 누가 1등이 안 되기를, 그리고 제발 가장 1등이 유력한 문재인 후보가 올라오기를 바란다? 이거 역설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정치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고지고대로게 믿어서는 안 된다 보는데요. 네네. 저 말도 전형적으로 믿어서는 안 될 말이다. 우리에게 저는 역선택에 가까운, 우리에게 문재인 대선은 있기 때문에 역선택에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네.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지원 대표 정치구단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견 보면 안희정 지사의 외연 확장성을 칭찬하는, 그래서 안희정이 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당 후보가 버거운 상대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체 후보 선호의 역설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문재인 전 대표가 됐을 경우에 외연 확장에 대해서는 부족하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호남 내에서 정권 심판론, 탄핵 불복에 대한 잠불끄기론이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안희정 지사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처럼 제3지대 후보들의 인물론이 부각되기보다는 또다시 정권 심판론, 적폐 청산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선전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바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